예, 종편대찌 시즌2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민원연의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저희 또 종편 이야기만 특별히 싹싹 뽑아서 해보는 종편대찌 시즌2. 이번 주에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오셨나요? 저희가 종편은 늘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많은 보고서 그리고 기사들이 나가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정말 나쁜 발언이다. 정말 이런 황당한 발언이다. 이렇게 발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사로.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자 또는 다른 패널들이 반박을 잘했다 해서 구성상 그냥 저희가 쉽게 말해서 봐주고 넘어가는 네네.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 네. 이번 참에 저희가 너무 아까운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묶어서 좀 냈습니다. 얘는 패자부활전으로 그렇죠. 다시 살아난 아이죠. 관에서 다시 꺼낸 그런 네. 발언들인데 그런 발언들을 모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 네. 영상부터 보시고 나서요. 저희가 그 영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든지 고속 승진이나 특혜도 줄 수 있는 건데 기업이나 개인 스폰서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 돈을 이렇게 갖다 쓴 걸로 보이는데 또다시 검찰청에 조사를 받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그 변호인은 아닙니다. 바로 이게 이시영 그 아들의 고속 승진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 4개 법인 대표 이것 때문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다스가 매출이 성장할 때 MB 도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 현대건설 때 만들었고 현대 납품을 주로 하니까. 뭐 그렇다면 이게 얼마든지 고속 승진이나 특혜도 줄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게 주식이 한 주도 없잖아요. 이시영 씨가. 그럼 이게 실소유자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의혹만 있을 뿐이지. 아니, 뭐라고요? 지금 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시영 씨가 주식이 한 주도 없잖아요, 다스에. 그러니까 이시영이가 아버지가 저 대통령 해서 회사가 컸으니까 그 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거예요? 현대건설 때 만들었으니까 현대건설 때 MB가 이거 주식 다스가 설립됐거든요. 회사가. 안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회사를 다 맡겨요? 다스의 매출이 지금 무슨 얘기? 다스의 매출이 많은 부분이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아무래도 MB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건설에 사장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든지 승진해서 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게 승진이 소유주하고 무슨 관계인데. 제가 이게 그 변호인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에 그 1억씩 월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 품위 유지비나 소위 통치자금, 이게 떡값이라든지 이런 게 통상적인 통치자금 내지 품위 유지비를 썼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럼 그 40억은 어디 간 거예요? 그 40억은 이제 그러니까 1억씩 처음에 통상적으로 받아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떡값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밑에 수석들 뭐 명들 떡값이라든지 품위 유지나 통치자금을 쓰인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40억은 그런 용도로 다 썼다? 그렇죠. 예. 삼성동, 내곡동 집 압수수색해봐야 더 나올 건 없다? 그런 게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뭐 검찰에서 보여주기 수사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이 돈의 용처는 파악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파악이 100%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돈 쓸 때가 사실 많아요.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냔 말이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는 다 기업에서 갖다 썼습니다. 기업들한테 거의 강요해가지고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쓴 거 우리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인 스폰서를 둔 대통령도 있었죠. 예를 뭐 박연차라든가 이런 강금훈 같은 이런 그 개인 그 친구 같은 이런 그 지인들한테 쓰는 경우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런 그 기업이나 개인 스폰서가 없는 상태에서 직속 기관인 그 국정원 돈을 이렇게 갖다 쓴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그 국민들이 원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그 정말 관행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그 앵커께서도 이제 그 보직을 갖고 계시면은 어떤 그 업추비가 있고 뭐 기관장도 있는데 항상 모질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보이콧을 할 정도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상황에 많이 지친 상황인데 지금 뭔가 새로운 혐의로 또다시 검찰청에 조사를 받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측근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더 약간 격분을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격분을 했다. 네, 어떻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전직 비서관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결국 박 전 대통령 걸고 넘어진 꼴이 아니냐. 이게 바로 개가 주인을 문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노은지 기자, 예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의리를 중요시했는지 딱 이거를 보면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 의리를 중요한 그 하나의 단면을 꼽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을까? 조자룡이 누구냐면 이제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이제 유비의 어떤 충신으로 유명한 게 바로 조자룡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자서전에 쓸 정도로 조자룡의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되게 매력 있게 느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착안을 해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재임 시절에 그 조자룡이 그려진 족자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개가 주인을 문 꼴이다.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을까? 권양숙 여사에게 건넨 돈이 이런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을 빼서 전달을 한 거다 이렇게.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제가 저 제목을 처음에 종편의 막말, 저희 보고서에도 막말 대행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막 우리가 말하는 막말 그러면은 뭔가 욕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진짜 막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름 조리 있게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기기라는 거죠. 너무 황당하죠. 자기만의 그 망상을 막 우겨가지고 하는 말들이어서 객관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우기기라고 했나요? 뭔가 제목을 다르게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가장 먼저 지적됐던 사람은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막말,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국정원의 박근혜 청와대에 대한 상납, 이 두 가지를 이제 모두 옹호하면서 나온 발언들인데 아주 이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전혀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어떤 추측들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해서도 이날 MBN 뉴스와이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너무 특혜를 받았다, 고속 승진을 하고 사실상 회사를 좌우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까지 지위까지 올라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이제 다루고 많은 패널들이 사실 이날 다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정욱 변호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고 다스가 그때 설립됐기 때문에 다스가 성장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도움을 많이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스가 그 아들한테 고속 승진 등 이런 메리트, 특혜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실소유주 의혹과는 관련 없다.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퉁을 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발언이냐면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송지연 앵커가 아주 당황합니다. 보셨지만은 화가 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막 그러면서 아주 화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었고, 이거는 뭐라 반박할 이유가 없는 게 이분이 되게 웃긴 게 MB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도움을, 회사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의혹이. 그거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고 비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는데 그
그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문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반박이 불가합니다. 그냥 이분의 상식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의 멘트 중에서 제일 아트는요. 송지연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시영이 아버지가 대통령에서 회사가 컸으니까 그 정도 특혜는 줄 수 있다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따졌잖아요. 네,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서정욱 씨가 그게 아니라 현대건설 때 만들었으니까 현대건설에 다닐 때 주식다스가 설립됐거든요. 회사가라고 하니까 안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회사를 다 바뀌어요? 돈통하고 다 이렇게 또 한 번 따지고. 네, 송지연 변호사가 그러니까 돈통하고 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다스의 어떤 그 이제 회사 회사 재산 이런 부분까지 사실상 이시영 씨가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도움 줬다고 회사 돈통까지 다 맡기는 게 내가 어디 있느냐. 비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이게 것이죠. 진짜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다 욕이나 얻어먹고 말아야 되는 수준의 발언을 지금 방송에 나와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지금 망신을 당한 그런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뭐 이분이 이제 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국정원 상납건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분의 상식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객관적 근거나 이런 걸로 반박을 하는 분이 아니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 상식 안에서는 그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모든 의혹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반박도 안 되고 그냥 황당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상납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품위 유지비 또는 통치 자금으로 쓴 것뿐이다. 명절 되면은 청와대 직원들 떡값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쓴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행자가 조금 당황해가지고 막 되물어보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예. 뒷돈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뒷돈을 받고 이런 것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다. 이분 상식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장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홍익대학교 초빙 교수 정군기 씨.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유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도 MBN에 나와서 이게 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서정욱 변호사랑. 이분도 MBN에 지금 출연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박 대통령이 첨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두둔을 했어요. 근데 또 다시 말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첨령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 두둔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두둔하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욕을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다가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근거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폄훼하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은 개인 스폰서를 둔 대통령도 있었죠? 라고 이렇게 딴 여기부터 예를 들면 박연차라든가 이런 강금원 같은 이런 개인 친구 같은 이런 지인들한테 쓴 경우도 그러니까 있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연차 강금원한테 돈을 받아 썼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 딱 나오죠. 머릿속에. 개인 스폰서를 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개인 스폰서를 둔 대통령으로 비하한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비하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개인 스폰서가 없다 보니 국정원 돈을 갖다 썼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도 있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황당해. 그럼 최순실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하고 똑같은 논리로 보직을 갖고 있으면 돈이 모자란다. 항상 이렇게 써야 될 뒷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것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되게 황당한 게 우리 이제 영상에 잘 나왔지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국정원 돈은 좀 갖다 쓴 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고쳐야 될 관행일 수 있는데 갑자기 꺼내는 말이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앵커를 같이 방송하고 있는 앵커를 끌어들입니다. 우리 앵커도 업무 추진비 받으시는데 항상 모자르지 않느냐. 그러면은 국정원 돈도 갖다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앵커가 거기서 앵커는 왜 튀어나옵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모자라 함께 방송하고 있는 앵커까지 끌어들이는 아주 놀라운 분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또 한 명 우리가 영상에서 보여줬는데요. 채널A의 노은지 기자의 발언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발언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의 그 발언만 봤을 때는 채널A 노은지 기자는 그닥 많이 잘못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이 물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싶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뭐 책에 그런 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갖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황상 봤을 때 이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다루던 중이었고 그걸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 대통령이 많이 지쳤고 격분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러는 와중에 박 대통령의 그 쓸데없는 뭐라고 얼마나 의리를 중요시하는지 첫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도대체 방송이 삼천포로 완전히 빠진 거잖아요. 원래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A가 이게 이제 방송사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MBN은 그 몇몇의 패널들이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주 노골적으로 감싸고 돕니다. 네네. 근데 이 채널A는 어떤 특색을 지니고 있냐면 똑같이 이 옹호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려는 어떤 의도가 보이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 국정원 상납 의혹을 이렇게 지금부터 다룰 대담 주제라고 꺼내면서 어느덧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요. 도대체 얘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시청자가 모르게 돼요.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청자의 판단을 흐려버리는 거죠. 시각을. 그래서 국정원 상납권을 탁 꺼내놓고 대담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격분한 박근혜 대통령 측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봉근 이재만의 배신 이런 쪽으로 갑자기 얘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조자룡 첫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도대체 방송이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형적인 그 수법인데요. 한마디로 방송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이템도 대략 해야 되는 아이템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11월 15일이다. 그러면 오늘은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 이 정도의 아이템은 다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제를 회피하고 은폐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다루기는 하는데 주제를 다루되 엉뚱한 이야기로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죠. 네? 회피해서.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원래 본질적인 그 다뤄야 되는 그 주제의 내용을 감싸주는 은폐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삼천포로 빠지면서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을 한다거나 뭔가 그냥 그 상업적인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청률도 잡으면서 정치적으로 불편한 내용도 회피하는 두 가지 효과가 지금 이런 식의 방송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참 사실 어떤 방식이든 MBN의 방식이든 채널A의 방식이든 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보고서를 오늘 또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저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요. 오늘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탐사보도 7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영학 씨 아내 사망 대한 사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그 영상이 심각하다.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이게 뭐라 그러지? 보여주지 말아야 될 방송에 담기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여과 없이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투신 CCTV가 그대로 나갔죠. 그런데 어이없이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방송 더 심각한 방송을 했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영학 아내 사망 사건을 다뤘던 그 10월 25일 방송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게 바로 그 다음 방송분이었어요. 11월 1일 방송분인데 주제가 뭐냐면은 화장실 몰카범을 추적하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요새 몰카 범죄가 심각하니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고 실제로 한 8월 말쯤에 SBS도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몰카범을 추적한다는 빌미로 실제 피해 여성들의 신체가 고스란히 노출된 그 실제 몰카를 그냥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 몰카가 나와요. 다짜고짜. 그래서 물론 블러 처리를 합니다. 블러 처리는 물론 합니다만 의미가 없는 것이 피해자의 얼굴만 블러 처리를 하고 그리고 몰카를 어느 정도로 과도하게 보여주냐면은 이걸 이렇게 말로 옮기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제 화장실 몰카니까 여성들이 용변을 볼 거 아닙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치마 또는 하의를 내리는 장면. 그러니까 이건 굳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의를 내리거나 또는 올리는 장면이 그냥 고스란히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만 잘라요. 계속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아주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부분만 편집해내고 피해자의 얼굴만 블러 처리를 해서 그 몰카 그냥 다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나와요. 아주 그냥. 또 놀라운 것은 화장실 몰카범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 화장실을 찾아 나선다는 이유로 이제 그 화장실을 이제 찾아 나서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추적했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안에 나온 장면을 우리가 찾아갔다는 걸 보여주려고 몰카를 또 한 번 보여주는데 거기 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하체, 심지어는 얼굴의 일부까지.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뭐 이영학 사건 방송에서는 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너네들이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관점 그리고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 화장실 몰카범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도저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 이런 방송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범인을 뭔가를 찾아요? 이게 더 웃긴 게 화장실 몰카범을 찾아? 이게 더 웃긴 게 그러니까 방송의 구성이 또 웃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화장실 몰카의 몰카라는 범죄를 본질적으로 잘 파헤치는 방송이었다면은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고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송 구성이 그렇게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피해 여성들의 몰카 사례 한 5개를 주르륵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몰카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몰카의 종류를 보여주고 몰카를 설치하는 방식을 짧게 설명해 주더니 우리가 실제 몰카범을 추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적기를 쫙 보여줘요. 흥미진진하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몰카범을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몰카범이 난 좀 그 10대 학생이거든요. 나는 조금 있으면은 뭐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이런 거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냥 끝나. 추적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나오는 것이 전국의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전수조사했대요. 몰카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몰카를 또 발견을 못했어.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근데 그게 전수조사가 가능해? 자기네가 다 취재진과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직접 화장실을 다 가봤다는 거예요. 들어갔나? 여자들이 다 들어가서 확인했나?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나와요. 방송상에서는. 근데 몰카가 또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게 없고 자기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 이것만 보여주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원인은 또 없어요 방송에. 결과적으로 이 방송이 굉장히 관음증적인 그렇죠.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워주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방송이 한 50분짜리인데 50분 내내 피해 실제 몰카와 자기네가 쫓아다닌 여자 화장실만 나오다 그냥 방송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괜히 이 방송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거나 이것에 대한 공분을 하기보다는 너무 보다 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진짜 괜히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내용이었고요. 정말 모방범죄가 걱정될 정도의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영상들을 이런 몰카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몰카 범이 잡혔을 때 왜 예전에 무슨 워터파크라고 그러나 워터파크. 수영장 같은 곳에서 어떤 여성이 돈을 받고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찍은 영상들 컷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몸은 다 가려진 상태에서 거울 앞에서 그 여성분이 어떻게 찍었다는 것이 이렇게 잡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실제로 찍었다라는 것을 그 거울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찍힌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 여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거나 이런 정도 수위의 영상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컷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여줬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이 게다가 그냥 노출 수준이 아니고 화장실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극도의 사생활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만약에 피해자들이 이 방송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3자인 제가 보면서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이거 피해자들이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방송이죠, 정말. 아무튼 TV조선은 지금 시사 토크쇼를 안 하면서 줄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오버막말 편파 방송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놈의 탐사보도 세븐이 지금 TV조선을 문 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떤 어른들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요. 사실은 이거는 피해 나갈 수 없는 아주 명백하게 잘못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녀노소 좌우에 상관없이 그냥 이건 너무하다라고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방송을 지금 TV조선이 하고 있고 여과 없이 게다가 이게 방송이 지금 벌써 10일이에요. 그런데 12회까지 했고 오늘 13회가 나가요. 수요일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수요일인데 오늘
또 13회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야말로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탐사 보도가 뭔지 어디 가서 좀 배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은 탐사 보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그야말로 사건 사고를 잘 따라다니면서 흥미 위주로 막 전달하는 그런 수준의 보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이 방송이 어떤 가벼운 주제들만 다루고 있냐면 가볍다 하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강력범죄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니라 선정적인 주제만 다루고 있느냐면은 지금까지 12회가 방송됐는데 놀랍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송 장악 국정원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여론 조작 그런 건 안 하죠. 이런 게 없어요. 안 다뤄. 말할 걸 말해야지. 아니 8월 30일부터 방송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때부터 국정원 문건이 막 터져 나왔거든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국정원 전혀 다루지 않아요. 안 다루는 게 낫습니다. 다루면서 이상한 짓을 하느니. 그러면 또 우리가 일이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 다룬 주제들이 정말 새끈하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사람들이 새끈하다요. 관심 있다. 선정적인 거. 관심 있다 하는 그런 제목. 예를 들면 임지연 입북 미스터리.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영학 아내 사망 미스터리. 안산 토막살인 리어카는 알고 있다. 화장실 몰카범을 추적하다. 네. 근데 너무 이게 뻔뻔한 게 이 방송을 처음에 런칭을 하면서 기획 의도를 뭐라고 밝혔냐면은 자기네들은 흥미 위주의 범죄 이런 것만 쫓아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놓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방송에서 몰카나 내보내고 말이죠. 아무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사보도 세븐이 TV조선의 사실상 첫 탐사 프로그램이거든요. 야심차게 내놓은 만큼 저희가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심의도 또 열심히 넣고 조치를 할 수 있는 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방송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원래 이제 종편대찌 시즌2는요, 누군가 오늘 잘못한 어떤 방송을 콕 집어가지고 맴매를 몇 대를 때릴까, 맴매 지수를 정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맴매 지수는 TV조선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방송한 그 영상으로 보내드린 것은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고 맴매는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가요?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각자 맴매 지수를 정군기 서정욱, MBN에 대해서 내려주시죠. 저는 정군기하고 서정욱, 노은지 기자 이렇게 지금 3명의 발언을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셋 중에서 저는 보고서를 쓸 때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사실은 정군기 교수였어요. 왜냐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스폰서둔 대통령 이렇게 정확하게 멘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좀 우둔한 느낌을 준다면 정군기 교수는 뭐라 그럴까? 악의가 있다? 네, 악의가 더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군기 교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맴매주스 4 이상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3 나왔는데 오늘 하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한 3 정도 드리겠습니다. 노은지 기자는 귀엽죠? 전 뭐 한 대? 한 대 정도 생각하고요. 탐사보도 세븐은 진짜 이번 판에는 이거는 사실 여성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대응해야 되는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맴매지수 5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맴매지수 5라고 하셨지만은 저희가 민원연이 좋은 보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선정해서 심사위원님들과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오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거는 나쁜 보도 이런 계제를 떠나서 사법적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영상을 아무리 블러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영상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찾아서 열심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과는 달리 이걸 텔레비전에서 그냥 쏴버린 거잖아요. 종편 또 무료 전송 채널이라 누구나 다 진짜 지상파랑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의무 전송 채널이죠. 그런데 이런 종편을 통해서 그런 황당한 영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야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게 있네라는 것을 알려준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심각한 관음증 방송이에요 사실상. 그러면은 저희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게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게 맴매 5대를 날리면서 이 방송을 접겠습니다. 귀엽게 때리면 안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좀 고민해볼게요. 어떻게 때릴 것인지 좀 고민을 그렇다고 너무 폭력적인 방송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편대찌 시즌2 3화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재미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좀 더 나쁜 영상을 모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편 떼찌 시즌.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상무사장이고요. 네, 이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